안녕하세요, 집다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도봉구에 위치한 쌍문성원 아파트 30평대 투베이 구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돼서 여러분께 랜선으로 투어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30평대 투베이 구조 공사를 여러 군데 맡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올려드리는 랜선 집들이를 보시면서 같은 평면에서도 다른 구성과 마감재가 쓰이니 비교해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 현장은 그동안과 달리 거실 공용부를 도배로 마감한 현장이거든요. 도배 마감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현장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집다움 최초로 조명에 디밍 기능을 적용한 그런 현장이니 그것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에어컨, TV 같은 가전이 들어오기 전이니 그 부분의 마감은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관부터 차례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현관입니다. 투베이 구조의 현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약점이 있는데요. 현관과 거실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인데 이 댁 같은 경우에는 우측편에 가벽을 세우고 신발장을 넣어서 애매모호한 현관과 거실의 경계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90도 정지형 도어 클로저를 사용해서 말발굽을 없앴고요. 비디오폰을 설치를 해서 투시경을 없앴고요. 요즘에 우유 투입구로 우유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유 투입구까지 필름을 시공하면서 현관문 자체가 되게 심플하게 보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히든 센서를 적용해서 천장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나가시기 전에 옷을 한번 보고 나갈 수 있도록 거울을 넣고 그 거울 위에 최소한의 이제 1.5인치 등만 한 4개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 게 이 집 현관의 특징입니다. 보통 고객님 댁의 현관을 보시면은 측면에 도배로 마감되어 있고 그 바닥 부분에 걸레바지가 시공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이렇게 벽을 짚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벽지로 시공이 돼 있다면은 솥대도 많이 타고 저희로서는 많이 불안해서 이렇게 타일로 시공을 했어요. 타일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필름으로라도 시공을 하고요. 벽지를 현관 쪽에 시공을 안 하게 되면 장점이 마감이 애매모호한 걸레바지를 굳이 시공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걸레바지까지도 시공을 안 해도 되니 훨씬 더 깔끔하고 심플한 현관이 조성이 됩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전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중문을 제한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전실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그런 말소리라든 게 거실 쪽으로도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방음이 잘 안 되는 집에는 덜어 이렇게 중문을 설치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도배로 시공을 했는데요. 도배가 아닌 도장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좀 약간의 크림톤, 아이보리의 느낌을 가미한 벽지를 써서 전체적으로 약간 화이트 인테리어를 구현을 해 보았고요. 지금 천장에 아무런 조명기구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보통은 매입등이 2개, 3개, 매입등만 거실에 12개, 뭐 18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데요.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거실의 느낌은 어느 정도 조도를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천장을 구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실 샤시 부분부터 주방의 끝까지 최대한 조명 자체가 뭐 하나 튀지 않고 튀어나오지 않고 뭔가 거기에서 막 원형의 매입등이 막 여기저기서 빛을 뿜어내는 게 아닌 은은하게 이 집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의 거실과 주방부터는 단 하나의 매입등이 쓰이지가 않았어요. 제 좌측편에는 라인 조명을 배치를 해서 전반적인 조도를 확보를 했고요. 좀 부족할 수 있는 사이드 부분들은
이제 커튼박스에서부터 주방까지 사이드를 목공으로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디밍 조명을 다 일일이 심어 넣었거든요. 부족할 수 있는 조도를 최대한 보완을 해서 집 어느 한 군데 어둡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천장은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를 해보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천장 구성이 나와줬어요. 자칫하면 밋밋해 보일 수 있는 화이트 인테리어에 패브릭이라든지 소품을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집다움에서는 이제 화이트 벽체에 약간 비비드한 느낌의 옐로우 컬러, 블루 색상의 쿠션을 좀 소품으로 활용을 했고요. 너무 색깔이 쨍할 수 있으니 그 옆쪽으로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좀 더 싱그러울 수 있는 그림까지 해서 이렇게 총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조명을 최소화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런 어둡지 않을까요? 그 전체적인 빛 설계를 했을 때 조명이 어둡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천장 곳곳에 매입등을 막 사방팔방 이렇게 박아놓지 않았다는 뜻이지, 여기에 쓰인 등 와트수의 전체 전력량은 오히려 매입등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매입등 쓸 때보다 훨씬 더 밝아지고요. 그 다음에 디머를 줄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조도를 고객님 니즈에 맞춰서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네, 주방입니다. 저희가 이 주방을 설계할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30평 있고 31평, 32평, 뭐 보통 한 34평까지 투베이 구조를 쓰는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다 공사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30평, 31평대 투베이는 주방 식탁 있는 공간이 이렇게 계단식 구조? 항상 꺾여 있어요. 그래서 식탁 놓을 자리도 상당히 애매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풀어낼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했던 현장이었어요. 이 현장도 그리하였었는데요. 이유가 지금 이 제 좌측으로 있는 벽 자체가 이 뒷벽에 비해서 튀어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앞으로는 보일러 난방 분배기가 있어서 이쪽으로 통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이 힘든 공간이었는데, 네, 이쪽에 있던 분배기를 이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바닥 쪽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식탁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지금 멋진 에탄올 난로가 있는 이런 DP 공간이 있는데요. 벽체가 튀어나온 거를 의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집들을 보면은 PD라고 이렇게 도면에 써 있어요. 파이프 덕트, 배관, PD관이 있는 자리인데요. 이쪽에서는 그 후드의 배기 관이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뭐 냉온수, 하수 이런 것들이 이 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벽이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이 벽 튀어나온 거를 어떻게 하면은 되도록이면 눈에 거슬리지 않고 좀 오히려 효과적인 인테리어 요소로 좀 승화시켜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멋진 에탄올 난로를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았어요. 여기를 이제 대각선 처리하면서 상부에는 조명을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이제 하부에는 콘센트를 넣어서 이 식탁에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해서 배치를 해봤습니다. 네, 아까 PD 앞쪽으로는 제가 에탄올 난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PD 뒤쪽으로도 주방 하부장과 좀 간격이 넓었어요. 공간이 넓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쓰임새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일 벽체를 PD 뒤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양념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오픈장과 좀 지저분한 거를 가려 놓을 수 있게끔 장을 숨겨 보았어요. 30평대에서는 그렇게 넓지 않은 주방 공간에 양념을 위한 따로 공간을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네, 주방은 딱 한 2.5m 정도의 상부장과 이제 하부장으로 최대한 심플하게 제작을 했고요. 가운데 식기세척기를 넣고 이렇게 식기세척기 위쪽에 비상금을 따로 넣어둘 수 있는 공간도 제작을 해드리곤 합니다. 비상금 남편분들 숨기길 원하시면 집다음으로 연락 주세요. 네.
저희 집다운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눈치채셨겠지만 냉장고 어디 갔지? 바로 이 주방의 베란다 부분에 저희가 확장을 해서 이렇게 냉장고를 한번 숨겨 보았습니다. 보통 냉장고를 놓기 위해서는 이제 냉장고 뒤쪽에 있는 방과 벽체를 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방이 이제 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냉장고 위쪽으로까지 장을 두지 않고 위쪽에 프로젝트 창을 넣어가지고 저 방까지 좀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색다르게 한번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밥솥이라든지 렌지, 기타 등등 뭐 많은 물품들을 다 수납하실 수 있도록 키 큰 장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메인 주방에 싱크대가 조금 비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창 앞쪽으로도 하부장을 배치를 해서 기존에 아마 주방 쓰시는 거에 한 1.5배 더 커진 주방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주방에 요만한 창이 있었는데 저희가 없애드렸어요. 그 창의 용도를 제가 유추를 해보자면 환기, 뭐 약간의 채광, 뭐 이런 것들인데 환기로서의 능력도 좀 부족했고요. 채광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될 만큼 창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창으로 하여금 오히려 단열이 깨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창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창을 교체하지 않고 오히려 단열재로 가득 채워서 과감하게 막아버리고, 이 확장부에 있는 창을 오히려 좀 단열을 튼튼하게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으로 채광과 환기가 가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배치를 해봤어요. 약간의 팁이에요. 샤시 비용을 좀 줄이고자 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사용감이 적고 약간 쓸모가 좀 덜하다 하는 창은 과감하게 막아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대안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네, 욕실입니다. 욕실은 600에 1200각짜리 타일을 가로와 세로로 배치를 해서 욕실을 꾸며봤어요. 보통 욕실에 타일이라고 하면은 가로 혹은 세로로만 배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아마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가로가 잘 어울리는 곳은 가로로 배치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세로 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3D를 통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타일을 최소한으로 쓰고 줄눈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없다면 그 줄눈을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는 최적의 디자인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로 저희가 욕실의 타일을 일일이 한 장 한 장을 다 붙이거든요. 시공이 완성된 현장을 보면은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도 있으세요. 여기는 왜 세로로 배치를 했는데 여기는 왜 가로로 배치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가령 좌측에 제 세면대 쪽 타일을 본다면은 세면대 이 끝에서 저 양변기 끝까지 폭이 1200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다른 타일들처럼 세로로 세워서 시공을 했다고 하면은 이쪽에 아마 매지 라인이 하나가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가로로 눕혀서 시공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야 하는 여기 줄눈을 안 보이게끔 이렇게 시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욕실 천장을 항상 시공을 하면서 느꼈던 게, 좀 광인할 수 있는 돔천장보다는 이렇게 매트한 느낌의 이노솔이 훨씬 더 욕실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의 욕실은 이 샤워기가 그 하단부에 달려 있어서 이 줄이 욕조 안에 항상 담겨 있거든요. 이 샤워기 줄을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물때가 이렇게 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샤워기 줄에 물때가 끼지 않게끔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샤워기 줄을 측면 벽 상부로 띄우게 되면은 이 샤워기 줄 자체가 물속에 담기지 않으니 항상 건조하게 말릴 수 있고 물때가 낄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샤워기 줄을 상부에다가 띄워서 시공을 해드립니다. 고객님들과 욕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조적 파티션을 세우고 여기에다가 이제 타일을 시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 욕실 구조상
양변기와 세면대와 욕조 혹은 샤워실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에 조적을 세우면은 욕실 자체가 상당히 비좁아 보인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유리 파티션을 시공을 하면서 하부에 브라켓을 달아서 유리 파티션이 물이 닿으면은 이거를 아래로 빠져서 브라켓을 통해서 이제 트렌치로 흘러갈 수 있게끔 다 배수 계획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적으로 이제 막히게 되면은 배수 계획도 새로 세워야 하고 욕실 디테일들이 약간 좀 깨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욕실이라면은 조적 파티션을 세우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본형 욕실이라면은 저는 오히려 이런 유리 파티션을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투베이 구조의 아파트 인테리어 어떻게 보셨나요? 주방에 철거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아일랜드를 두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살려서 불멍을 하거나 작품을 두고 감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주니 이 집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테리어 고민 집다움으로 가지고 오시면 이 댁처럼 특별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를 살린 집다운 집, 나다운 집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